추적을 한다든지 장시간 조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조절을 못한다. 이 장비가 지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군은 기묘한 장비를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7번째, 양각대 문제입니다. K-14에 장착되는 양각대는 미국 해리스사 양각대로 2020년 현재 기준에서 보면 약간 구식이지만 지금도 사용하기에 큰 문제 없는 괜찮은 이 물건입니다. 근데 이 양각대의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필수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는 포드락이 같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포드락이라는 게 뭐냐? 포드락이 바로 요 레버입니다. 레버. 이 레버를 빼고 요 양각대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총기와 양각대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 레버만 돌리면 돼요. 근데 레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급조해서 해야겠죠. 그게 전투 현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못할 거예요. 특히 추적을 한다든지 장시간 조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조절을 못한다. 양각대를. 그러면 효과적인 저격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포드락이 그러면 비싸서 지급을 못 해주느냐? 아닙니다. 이게 뭐 아마존을 보시든 구글에 쳐보시든 이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여러 회사예요. M사도 있고 K사도 있어요. 가격이 대부분 20몇 불 정도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뭐 간부가세 합쳐도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즉 아예 양각대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그 한 4만 원 정도만 더 쓰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 예전부터 대두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대는 이 양각대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양각대가 고장났다 그래서 양각대를 또 시킨대요. 양각대 하나에 저게 몇백 불이 되는 물건이에요. 20몇 불로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답답하죠? 8번 주 야간 조준경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K-14가 도입됐을 당시에 이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독일제 주간 조준경이 같이 도입이 됐어요. 그 주간 조준경에는 그다지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고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오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주간 조준경이 얼마 뒤에 국내 생산 주간 조준경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장비가 지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렌즈의 문제, 초점의 문제, 다이얼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종 사용자들은 불만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업체나 군보다는 진짜 저격총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더 알지 않을까요? 뭐 그 사람들이 해외 명품에 미치고 독일 무슨 회사에 뭐를 받아서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내일 전투가 벌어져도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장비를 운영하고 싶을 겁니다. 국내 생산 장비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조준경은 저격 임무에 있어서 눈과 같습니다. 저격총은 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강한 펀치를 가졌어도 뭘 봐야지 쏘죠. 뭘 제대로 보여야 쏘죠. 그죠? 한국에서 생산된 장비를 지급하는 건 좋대. 제대로 된 장비, 인증받은 장비를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죠. 야간 조준경은 더 심각해요. 현재 지급되는 야간 조준경은 기존에 있는 주간 조준경을 띄고 야간 조준경을 올려서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저격총의 0점을 몇 가지로 잡을까요? 차가운 총열 0점이 있고요. 뜨거운 총열 0점이 있습니다. 야시경을 낀 다음에 0점이 있고요. 소음기를 단 다음에 0점이 있어요. 물론 아주 좋은 야시경과 아주 좋은 소음기를 달면 거의 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세함이 늘면 늘수록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런데 주간 조준경에 우리가 0점을 다 맞춰놨어요. 근데 야간에 사격하려면 그걸 띄고서 야간 조준경을 달고 사격해야 돼요. 그 전에 맞춰놓은 야간 조준경의 0점은 과연 그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안 될 것 같아요. 전 심지어 어떤 것도 봤냐 하면 하드 케이스에 저격총을 넣고 트렁크에 그 케이스를 넣고 거친 지형을 한 3시간 운전하고 간 다음에 저격총을 꺼내서 사격을 해봤어요. 0점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조준경을 띄었다 붙였다도 안 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저격총입니다. 그런데 조준경을 띄어서 야간 임무 때는 붙인다?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지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전 투입이 됐습니다. 저격수가 주간에 저격을 하는 임무였어요. 표적이 안 나타났어. 계속 대기를 했어요. 야간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간 조준경을 띄고 야간 조준경을 붙여서 사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야간 조준경의 0점이
확실히 잡혀 있다고 보장이 될까요? 아마 300m 이내에는 운 좋아서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갖다 맞는다? 안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리가 500m 이상이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급되는 야간 조준경은 도종 4배율 공용 화기용 조준경입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피오스코프가 3.5배율이에요. 효과적인 야간 저격이 가능할까요? 9번째입니다. 감적수용 관측경에 대한 문제예요. 저격에 있어서 감적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격수는 저격수만 하고 감적수는 감적수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둘 다 저격수고 둘 다 감적수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저격팀인 거예요. 최정예 부대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둘 다 저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적수 없이. 감적수의 임무는 표적과 주변 지역을 인식하고 주변 경계를 제공하며 탄도를 확인해서 정확한 타격 위치와 이 재탄 발사 시 탄착을 수정해 주는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임무에서는 오히려 감적수가 더 노련하고 고참인 사람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감적수용 주요 장비인 관측경은 정말 중요한 저격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군은 해외 저격수들이 운영하지 않는 기묘한 장비를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칭은 다기능 관측경이라는 명칭인데 이 관측경은 6배율이에요. 주 야간 겸용 관측 장비인데 문제는 너무 무겁고 배터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주야간 변환 시 또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바로 탁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격에선 그 몇 초가 표적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열 영상식이기 때문에 피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19 상황에서 열 체크기 있는데 가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광증폭식 장비로 피하 식별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저격 관측수용 관측경은 배율이 높고 직관적이며 가볍고 필요에 따라서는 광증폭식 야시경 아답터를 부착할 수 있는 감적수용 관측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레일 같은 게 달려서 거기에 레이저 지시기 혹은 레이저 거리 판독기가 붙죠. 심지어 풍향계도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왜 한국군은 해외에서 안 쓰는 걸 독자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게다가 저격의 역사가 우리가 그들보다 길지도 않아요. 전 이 점 역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장비가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 저격수 문제에 대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군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업체의 문제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리도 늦게 고쳐지고 있는지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서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여러 차례 군과 업체에 전달이 됐던 내용이에요. 군의 이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업체에 얘기를 해요. 업체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군에서 이런 요청이 없었어요. 이래요.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는 거예요. 핑퐁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일 답답한 건 제가 보기엔 최종 사용자일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K14 시스템을 운영하는 저격수와 관측수가 제일 답답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들은 내일 전쟁이 벌어지면 그 장비를 가지고 전투를 해야 돼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장비가 더 좋은 장비면은 생존율도 높고 적도 쉽게 제압을 할 텐데 제가 이런 방송을 찍는다고 이 군을 깐다든지 아니면 군의 문제를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믿어야죠. 게다가 그분들의 장비에는 저를 비롯한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기왕 쓰는 돈, 최종 사용자가 운영하기 제일 좋은 장비, 제일 효과적인 장비를 주는 게 좋겠죠. 그게 답답한 걸 뿐이에요. 이 문제점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추정이 힘들다 이러면 또 이해를 해요. 사실은 몇몇 문제는 고치기도 쉬워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런 거라도 먼저 고치자 이겁니다. 맨날 말로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하자. Fight tonight 이럽니다. 정말 Fight tonight 할 수 있는 저격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을 사랑해요. 그리고 군인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전쟁이 터지면 그분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더욱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왜? 이런 시스템에서는 지금 군과 업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도 물론 생각 있으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분들이 막 그렇게 이게 대단한 문제야라고 생각 안 합니다. 표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군과 업체 모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들이에요.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런 이야기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주면 최종 사용자들이 결국에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세금 역시 효과적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예요. 뒤로 가서 약간 좀 무거워졌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 영상의 핵심은 문제점을 빨리 고치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태상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